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김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날씨가 매우 춥네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작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처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어리버리하거나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현장은 8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8시에 도착한다면은 좀 늦겠죠, 시간이. 그래서 보통 7시 반? 그 정도에 도착을 하고, 자재가 올라간다던가, 연장들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는, 30분에서 한, 늦어도 50분 사이는 와야지, 그거를, 현장 단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30분에 왔다는 가정하에, 이것저것 내려놓겠죠. 첫 현장이면은, 콤프도 내려놓고 오고, 연장도 내려놓고 오고, 탁 하나, 기타 등등이 많이 내려놓을 거예요. 인테리어 현장이면은 또 인테리어 자재들이 많이 오겠죠. 스코보드라든지, 몰딩, 걸레바지, 각재, 2x4, 이런 것 등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정리하려면 그렇게 딱 가시면은, 정리를 하고서 커피를 한잔 하고,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되고, 둘째 날부터는 30분이나 40분쯤 도착을 해서 현장을 파악한 후에 8시부터 이제 콤프를 틀고 타카를 짚고 작업을 시작하겠죠. 처음에 도착을 해서 현장을 보면 이제 저희 경우는 이렇게 해요.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콤프나 기타 각종 연장들, 자재들이 어디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얘는 왜 가만히 있나, 괜히 욕먹죠. 현장에서는 다들 바삐 움직이는데 왜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그런 건 일단 접어두고요. 보통 한 7시 한 40분, 50분쯤에 커피를 탄다고 생각하고, 이때 커피의 양은 그냥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의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커피 잔에 3분의 1은 좀 적고 2분의 1은 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중간 정도? 2분의 1이 좀 안 되게끔? 그 정도 타시면은 커피 좀 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작업 반장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장님도 얘기할 거예요. 커피가 좀 진하다. 커피가 좀 연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잘 파악을 해 두셨다가 그 시간에 8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커피를 타시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외적으로 또 현장이 힘들거나 피곤할 때는 또 한 잔씩 그 사이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가면은 커피포트나 컴프레서 위치 파악을 하시고, 물론 타카나 에오스 그런 것도 위치를 다 파악해야겠죠. 어디 있는지. 주거 공간을 예로 들면은 아파트, 주택, 빌라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거실에 두는 편이긴 한데, 거실이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은 다른 안방 같은 데 둘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게 많이 넓진 않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금방 파악을 하실 거예요. 이제 커피를 타고 50분쯤 되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콤프를 틀죠. 스위치를 올리면은, 빨간색 스위치를 올리면은 콤프가 돌아가죠. 그 전에 당연히 전기는 꽂아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프에 에어스를 연결하고, 방바닥 분배까지 안 해도 되지만은 에어스를 넣고, 그 다음에 에어타카를 이제 꺼내고 분류를 해보죠. 어떤 게 좀 잘 되고 어떤 게 좀 잘 안 되나, 이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정리를 해야 된다면은 현장 정리를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 가시면은 물론 양중, 자재, 공방 이런 거 하겠지만은
처음에 컴프 틀고 이런 거 하시면 작업 시간에 지장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소를 하다가 뭐 속고를 칠하는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속고 가져와서 뭐 보조를 해달라, 예를 들자면은 천장 작업을 할 때는 각재로 이제 상을 건다고 하죠, 천장에. 그렇게 보조를 하고 먹줄도 튕겨보고, 그래서 타카도 좀 만져보고, 만질 수 있다면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상을 걸어놓고, 이 천장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석고보드의 무게가 있어서, 물론 혼자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보조가 있다면은 보조한테 그걸 이제 한 장씩 올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한 장을 올려서 같이 우에 타고 같이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각을 막 치고 그 다음에 석고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의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투피다. 그러면은 좀 현명하신 반장님 같은 경우는 본드 칠하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본드 칠하는 거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본드 칠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하나 배우는 거니까요. 본드 칠하는 것도. 본드 칠하는 요령은 뭐 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걸 보고서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자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자리 닿는 부분이. 그쪽에 타카도 박혀야 되고 단단히 고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은 각재가 이제 천장은 300mm로 한다고 하죠. 30cm씩. 그리고 벽은 450이고 45cm죠. 그래서 그 중간이나 아니면은 300 정도 되는 데에다가 발라줘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가장자리 부분을 좀 제대로 한번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들면서 뭐 손에 묻는 본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톱다이 한번 잡아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장님께서 치수를 해놓고 이제 톱다이면은 나무를 합판을 밀겠죠. 합판 앞으로 미는데 이때 좀 중요한 거는 보통 일자로 길게 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당기지 말고 그냥 이게 오면은 톱날이 있으니까 오면 이렇게 그냥 잡아주는 식으로 가만히 난 들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잡고만 있다, 들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딱 당겨주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반장님들 보시면은 반장님 기준에서는 왼쪽 편에 이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조깃대라고 하죠. 그쪽으로 밀면서 잡아주면서 미니까 그걸 내 반대편에서는 오른쪽을 보면서 그걸 벌어지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요. 괜히 당기다가 이게 약간 유게 생기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안 좋죠. 아무래도 그게 반듯하게 자르면 좋은데 약간씩 이렇게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당기지 말고 그냥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만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당겼다가는 그 톱에 좀 다칠 수 있겠죠. 반대로 일자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가로로 한다고 하죠. 요거로 이렇게 미는데 그거는 옆에가 좀 길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장님이 쭉 미는데 옆에가 아무리 기니까 힘들고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또 부르겠죠. 너 여기 한번 잡아봐라. 부르면은 그때는 이제 그 톱다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합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톱다이 기준으로 높이를 어느 정도 이걸 한번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밀려야 되니까. 이게 너무 밑으로 되어 있다면은 밀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잘 안 밀리니까. 옆에가 길이가 2m 40cm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 톱다이보다 살짝 위로 든다는 느낌을 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끝부분, 그 왼쪽, 그러니까 반장님의 왼쪽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딱 본다고 생각하고 살짝 밀어주면서, 민다는 의미는 이렇게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앞뒤로 밀어주는 거죠. 톱다이가 있다면 설명이 될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살짝 들어주면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까는 앞뒤로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입장이고, 이번에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식이에요, 합판이.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마임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살짝 밀어 들고 그냥 반장님이 좀 밀은 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은 그 합판만 딱 들어, 내가 합판만 들어준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딱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좀 들어주고 이렇게 발도 무브먼트를 조금 해야겠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딱 해주고, 다시 또 다 간 다음에는 와서 다시 잡아준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한 장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잘라진 부분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어요. 100%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잡고 있는 반대편은 빤빤한 면이잖아요. 이게 완장으로 따지면은 2440에 1220이니까 그거를 놓고 다시 돌려줘요, 반대로. 그러면은 잡았던 부분은 빤빤하죠? 그 다시 그쪽 부분부터 해서 처음부터 다시 밀게끔. 그렇게 해준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될 수 있겠죠, 처음 부분에. 물론 뭐 그냥 미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더 정확함이 더 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밀 때나 이렇게 당길 때나 이럴 때 좀 주의를 하시면은 아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이게 밀거나 당길 때 먼지가 나거든요. 톱날의 방향이 반장님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렇게 내 쪽으로 온다고 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물론 반장님한테도 먼지가 가겠지만 저한테도 먼지가 오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양쪽으로 먼지가 가니까. 그럴 때는 MDF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합판 같은 경우는 약간 부스렉이라고 하죠. 부스렉 같은 게 튈 수도 있어요. 얼굴로 튀든가 하고 눈에 튀든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실눈 뜬다고 하죠. 실눈을 살짝 뜨면서 이제 그거 볼 수 있게끔 실눈 뜨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눈에 들어갔다가 눈에 괜히 다치거나, 작업을 하는데 눈에 들어갔다고 이게 정지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실눈을 뜨면서 이렇게 살짝씩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톱다이를 사용할 때는 잡아주시면은 요거는 안 먹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니까는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라 생각은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타카핀, 여기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타카는 종류가 보통 4가지 종류죠. 제가 흔히 속고 칠 때 쓰는 422 타카, 합판 같은 거 할 때 F30이라고 하죠. 30mm 핀타카라고 하죠. 그리고 몰딩이나 걸레바지 등 작업을 할 때 실타카를 쓰죠. 얇은 실타카. 그게 있고, 그냥 흔히 뭐 상을 걸 때 많이 쓰는 튼튼하게 데타카라고 하죠. GT64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보통 422 타카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냥 깍은 간단해요. 그냥 종이깍, 네모난 깍에 422J라고 써 있어요. 그걸 핀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실 것 같고, F30도 마찬가지로 그냥 과자깍 같은 거, 조그만 과자깍 같은 게 F30 딱 써 있고요. 실타카는 얇고 그 깍이 좀 작아요. 흰색 깍인데 작은데 보통 뭐 630, 615, 618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크게 지장 없으면 뭐 618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타카의 그 최고 구격은 6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640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데타카 하죠. 데타카 핀은 보통 ST18부터 ST64까지 있고요. 보통 각재의 두께가 28mm 정도 되니까 각재를 고정시킨다 하면은 적어도
45mm 이상은 돼야지 아마 각재가 고정이 되겠죠. 이거는 보통 쓸 때 45에서 50? 45, 50을 좀 주로 쓰는 편인 것 같고요. 64P는 가지고 있어도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시멘트가 깨진다거나 고정하기 힘든 부분은 64P으로 쓸 때도 있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노란 깍에 숫자가 돼 있어요. ST 다시 몇이라고 딱 써 있어요. 45, 50, 64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져오러 갈 때 ST 뭐 갖고 와 이러면은 45핀 정도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반장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몇 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보통 시멘트 핀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ST로 시작하는 핀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노란색 깍에 들어있으니까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대탁가에 또 나무핀이 들어가죠. DT64라는 나무핀이 들어가요. 그거는 F30보다 한 3배 정도 큰 크기라고 해야 되나? 한 5배 정도? 그런 크기의 64mm짜리 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종이깍이죠, 거의. 크기만 좀 큰 거고요. 보통 상하 걸 때 많이 쓰죠, 64핀은. 보통 64핀 아니면은 50mm짜리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왼쪽으로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제가 못주머니 쓰니까 못주머니에다가 이게 4돌도 핀이나 뭐 F30 핀, 대타카 핀, DT64나 뭐 HT45 이런 거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가져와 이러면은 가져가가지고 좀 챙겨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반장님들 올라갔는데 가끔씩 핀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핀 있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딱 가가지고 하지 말고 노주머니에 딱 챙겨가지고 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센스겠죠. 얘가 좀 배우려고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뭐 현장에서 주의할 거는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주된 목적은 보조 때는 청소를 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말해주면 될 것 같고, 보통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 뭐 3시에 커피 타임 하나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반장님들이 시키시는 거 그런 작업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후 5시가 되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보통 현장 가면은 처음에 하는 게 한 7시 반, 40분 그 정도에 도착해서 이제 현장 올라가서 이제 파악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타기죠. 당연히 물 찾아보고 커피를 타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한 후에 컴프레를 돌리고요. 한 50분, 55분쯤에. 그래야지 이제 몇 분 있다가 이제 충전이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타카 찾아봐서 타카 상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그때가 이제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쉬다가 타카를 하게 되면 또 타카에 물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심하면은 뭐 공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커피도 일단 타고, 커피 타는 거는 막내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반장님이 뭘 시키지 않는다, 바쁘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단 청소부터 합니다. 현장을 단둘이 하고 청소하고 쓸고 정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반장님이 이거 해봐라 하면 그렇게 하고, 저거 하라 그럼 저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또 멀뚱멀뚱 서있기도 좀 그래요. 그러면 둘러보면서 또 이제 단도리 공도 단도리 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면은 반장님 아까 시킨 거 다 했는데 또 할 거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뭘 시키거나 딱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 했으면 말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뭔가 할 때 일단 물어보죠. 내가 작업이 다 됐으면 반장님
전 작업이 했습니다. 어떤 작업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가서 제 반장님 보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좀 센스인 것 같아요. 뭐 일을 다 했는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뭔가 하겠다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얘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딱 하면은 반장님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또 있네요. 예를 들어서 상을 걸 때 뭐 방의 크기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벽면이 예를 들어서 각재의 길이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각재가 3600이죠. 3m 60cm인데 보통 예를 들면은 4m, 5m 이렇게 되는 데도 있죠. 그럴 때는 예를 들자면은 각재 가져와라. 이래서 각재 가져가죠. 뭐 이제 타카로 이제 하나씩 고정시켜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됐죠. 뒤에서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니까 반장님께서 너 뭐 하냐고. 예? 각재 하나 더 가져오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각재 가져오지 말고 여기 남은 길이 있지. 이게 4m니까 한 대충 네가 60cm 정도 되게 잘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남은 길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마를 타고 올라가서 그 남은 길이를 재는 거죠. 또 재고 그 남은 길이를 또 잘라오는 거죠.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각재는 가져왔는데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도중에 그 부분을 재서 다시 잘라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타카를 이제 계속 치면서 나오면서 그 부분까지 타카를 딱 치는 거고, 그렇게까지 조금씩 맞춰준다면 아마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천장 그 목선하고 아래랑 길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위에까지 안 가더라도 우마까지 안 올라타고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 부분에 할 게 있다면은 다음 부분은 이제 바닥에서 좀 재놓고 이 정도 되는구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각재를 또 맞춰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팀에 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호텔 공사를 간다 이러면은 이제 목수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돼요. 시간마다 커피를 타는 거죠. 커피 타는 시간만 한 20분이 넘는 것 같아요. 모여서 또 얘기하고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피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죠. 물론 몇몇 분들은 뭐 이 정도 타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커피 타는 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대충 시간마다 뭐 20잔이면 뭐 아실 것 같고요. 뭐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딴에 30잔을 타면서 커피포트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따라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었는데 그것도 한때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조금씩 배웠던 거죠. 영상은 이 정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